챕터 2의 퀀타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신호 처리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그러니까 AD 컨버전 과정에서 샘플링에 대한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D 컨버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D 컨버전 과정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샘플링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샘플링이고 여기서 이제 B개의 비트로, 그래서 파라미터는 여기 B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B bits per sample이죠. 그렇죠?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그 샘플링 된 거를 B개의 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B가 크면 클수록 좋을 거고 성능으로는, 근데 이제 컴플렉시티가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널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 예제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미터가 이제 꽤 나오는데 이 R이 range입니다. 그래서 여기 R이라는 거는 이제 range를 의미하고, 여기 보면 full range, full scale range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Q는 이 퀀타이제이션 그 레벨의 간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Q라고 한다. 그래서 Q하고 R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B는 우리가 이제 벌써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B 비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B하고 Q하고 R하고는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B가 bits per sample이잖아요. bits per sample. 그러니까 한 개의 샘플을 몇 개의 비트로 퀀타이제이션 할 것인가의 얘기니까 2에 비승하면은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number of 레벨이죠.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레벨.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레벨의 개수가 2의 비승이 될 거고요. 그래서 Q하고 2의 비승하고 R과의 관계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레인지에다가 그거를 퀀타이제이션 레벨의 개수로 나누면은 당연히 하나의 레벨이 차지하는 그 레인지 Q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라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우리가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노이즈가 이렇게 바깥에서 섞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신호의 레벨이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값을 지금 레지스터 같은 데다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넣으려면 레지스터의 그 사이즈 자체가 뭐 B 비트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B를 지금 비트 퍼 샘플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뭐 우리가 신호 처리할 때 쓰는 그 레지스터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날로그 값이 그러니까 아날로그 값 자체를 얘기하는 게 xn of t죠. 그러니까 샘플링이 된 상태고, 근데 우리가 퀀타이저를 거치게 되면은 xq of nt라는 값만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그 레지스터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b 비트 값을 갖는. 근데 어쨌든 이거의 값도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r부터 2분의 r 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풀 레인지니까요. 일단은 유니폴라 ADC를 가정을 하고요. 물론 이제 바이폴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폴라 ADC를 쓰면은 이제 레인지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니폴라 ADC를 쓰면은 레인지가 0부터 R까지가 되겠죠. 자,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그 퀀타이제이션 하는 동안,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하는 프로세스에서 이제 에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에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아날로그 밸류, 이게 지금 아날로그 밸류죠. 아날로그 값하고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한 이후에 그 퀀타이즈드 밸류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것이 이제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노테이션 상으로 이거 두 개를 바꿔도 뭐 상관없겠죠. 그리고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뭐 책에서는 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계산하거나 할 때는 어차피 에러의 제곱의 평균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수식을 유도하거나 그런 거에서는 뭐 별 지장이 없고요. 어쨌든 노테이션을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고 NT라는 어떤 샘플링한 순간 자체를 일단은 없애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라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에라는 그 퀀타이제이션 레벨 사이의 간격이 지금 Q기 때문에 에라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Q보다 크고 2분의 Q 사이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값이 되겠죠. 근데 이것의 어떤 특징, 이게 어떤 뭐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인지 안으로 있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의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유니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그 PDF를 그린 거죠. 그 랜덤 베리어블에,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를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을 했을 때 그 PDF를 그린 거고요. 자,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뭐 평균은 보나마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0이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평균을 굳이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굉장히 그 엄격하게 우리가 SNR을 define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시그널하고 노이즈의 그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그 시그널 스윙은 지금 어떤 R이라는 레인지 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차피 시그널의 어떤 average 파워는 R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노이즈 같은 경우는, 노이즈는 지금 이거를 이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 레벨 이렇게 쪼갰잖아요. 근데 이거의 레인지가 지금 Q죠. 예, 그러니까 Q니까 어차피 노이즈의 그 파워도 노이즈 파워도 Q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 베이스 10 이걸 하면은 이걸 이제 SNR로 그냥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수식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SNR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퀀타이저의 성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NR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작아지길 바라니까. 그래서 퀀타이저의 그 SNR을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6BdB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6dB라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6dB라는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퀀타이저의 비트 수를 하나 늘릴 때마다,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레지스터 사이즈를 1비트 늘릴 때마다 SNR이 얼마나 좋아지냐? 예, 정확히 6dB만큼 좋아져요. 예, 그래서 그게 뭐 퀀타이저를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알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6dB만큼 좋아진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사이즈 1비트 늘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퀀타이저는 그냥 이런 건데, 실제로 여기서는 퀀타이제이션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지 그 외부에서 무슨 잡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서멀 노이즈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걸 마치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E of n이라는 노이즈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좀 전에 이제 계산하려고 했던 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제곱의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그러니까 RMS 값이 뭐 이렇게 Q의 루트 뭐 12가 된다 뭐 이런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RMS는 뭐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 스퀘어 값이니까 그죠? 루트 씌워주면은 이제 RMS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어찌됐건 뭐 그런 결과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지금 E of n인데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그 샘플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퀀타이제이션을 한 번씩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every 그 t second마다, 그래서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은
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들끼리는 콜레이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인디펜던트하고 언콜레이티드는 구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가우시안일 때만 똑같아지고 그러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순간에 샘플을 할 때는 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들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게 이제 화이트 노이즈 가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라는 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제 플랫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뭐가 돼요? 델타 펑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이니까 이 델타라는 거는 그냥 유닛 샘플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펄스가 튀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자, 어찌됐건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할 텐데 그리고 뭐 샘플이 뭐냐에 따라서 역시 그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긴 할 텐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나 어느 때 정확하지 않아지냐면 시그널이 천천히 변할 때 그럴 때는 문제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퀀타이제이션 레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샘플링을 하는데 시그널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아주 천천히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시면은 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처음엔 이만큼이고 요만큼이 다시 빨간 요만큼이고 요만큼이 지금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일 텐데 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들끼리 서로 그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값을 갖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화이트 노이즈처럼 모델링을 하긴 하는데 그 모델링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뭐 시그널이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겠죠. 노이즈가 어떤 뭐 특정한 마치 뭐 클락처럼 생긴 그런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granulation noise라고 하고 이게 그 디지털 오디오에서 가끔 발생하는 문제고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형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노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오버샘플링하고 이제 노이즈 쉐이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제 AD 컨버전에서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이 얘기 뭐냐면은 오버샘플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그러니까 노이즈의 효과가 그러니까 노이즈의 그 나쁜 효과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레벨 관점에서 이렇게 나누는 게 퀀타이제이션이잖아요.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인데 샘플을 그만큼 자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 퀀타이제이션의 효과는 물론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그 분포는 뭐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 유니폼한 분포 자체는 그러니까 레벨 사이의 간격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만 그 Q였었죠. 그것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만 자주 샘플링을 함으로써 그 노이즈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그만큼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거는 이 화이트 노이즈의 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를 이제 화이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랬죠. 그게 뭐 반드시 항상 정확한 어썸션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화이트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파워는 지금 얼마예요? 시그마 E의 스퀘어라고 우리가 그냥 쓴 거죠. 그러면은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지금 그린 거니까 이게 지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린 거니까 이 덴시티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적분을 하면은 파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하면은 그것을 적분하면은 probability가 되는 것처럼 파워 스펙트럴 density는 적분을 하면은 파워가 되는데 지금 파워가 시그마 2의 스퀘어라고 우리가 놓기로 했고,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의 파워가 되겠죠. 예, 그게 지금 이거고, 그러니까 노이즈 파워. 그 다음에 지금 시그널을 샘플링하는 프리퀀시가 FS예요. 예, FS는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니까 그게 어떤 신호든 간에 그거가 가지고 있는 성분은 뭐라 그랬어요? 요 나이키스트 인터벌 안에 다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바깥의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 잘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신호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노이즈 성분은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건 어차피 우리가 다 잘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어차피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링 해가지고 어차피 다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인밴드 노이즈가 중요한 거지 아웃 밴드 노이즈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시그널이 마이너스 2분의 fs에서 2분의 fs까지 그 안에 다 들어오면 어차피 그 바깥쪽 건 어차피 노이즈인 거잖아요. 그거는 뭐 로우 패스 필터링에서 전부 다 잘라버리면 되니까 결국은 인밴드 노이즈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인밴드에서 들어오는 그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면적이 지금 시그마 2의 스퀘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FS를 우리가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FS를 늘리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쭉 깔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버샘플링을 함으로써 오버샘플링은 이제 FS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이즈 쉐이핑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서 NS라고 쓴 게 이제 노이즈 쉐이핑이에요. 여기서 NS라고 줄여서 쓴 게 이게 노이즈 쉐이핑인데 어떤 효과를 주고 싶어 하는 거냐면 어떤 노이즈가 이런 필터를 통과시킨 것처럼 우리가 해놓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델링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노이즈가 섞이면 화이트 노이즈가 섞이니까 그거 말고 어떤 필터를 통과한 노이즈가 섞이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이거가 지금 노이즈 쉐이핑 퀀타이저의 모델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이즈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 자체 내에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노이즈가 섞인 것처럼 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 노이즈 쉐이핑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어디 쓰이냐면은 이게 바로 델타 시그마 AD 컨버전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회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처리 쪽에서도 뭐 하는 분은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뭐 어디든 다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요새 쓰이는 웬만한 하드웨어는 전부 다 DSP를 쓴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맞고, 근데 소스 자체는 항상 아날로그니까 그러면 AD 컨버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AD 컨버전을 하게 되면은 다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 델타 시그마 AD 컨버전을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블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increasingly being used in commercial products라고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제품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챕터 12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델타 시그마 AD 컨버터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우리가 오버 샘플링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F 프라임 S가 우리가 그 사용을 하는 그 FS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오버 샘플링을 해가지고 굉장히 샘플링을 많이 하고, 대신에 이 B 프라임 비트 여기서의 그 퀀타이제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그러니까 B 프라임은 2, 근데 실제로 B는 예를 들어서 이거 1이겠죠? 그러니까 원빗 퀀타이제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 4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샘플링 프리퀀시는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레벨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낮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블럭을 잘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시메이션은 이제 그 다운 샘플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운 샘플링을 해가지고 오히려 프리퀀시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를 낮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샘플링 프리퀀시보다 훨씬 더 자주,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사용을 하거든요. AD 컨버전 할 때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 거의 항상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A 컨버터인데요. 그러니까 DA 컨버터를 왜 갑자기 얘기하냐? 여태까지 계속 AD 컨버전을 이야기를 했고, AD 컨버전을 구성하는 요소가 샘플링 앤 퀀타이저이기 때문에 샘플링은 이제 이전 시간에 했고, 퀀타이저를 이제 지금 챕터 2에서 하는데 갑자기 DA 컨버터가 나왔죠. 이게 나온 이유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을 할 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DA 컨버터가 이렇게 들어가요. DA 컨버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요것과 이렇게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 뭐 적당한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AD 컨버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뭐 PLL이나 페이스 락드 루프 같은 걸 보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엔지니어면은 항상 이 피드백 시스템이 피드백 안 들어간 시스템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들어가면은 무조건 성능이 좋아져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뭐 시험을 보게 만들고 그 점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하면은 당연히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피드백 시스템을 항상 만들 때 보면은 근데 지금 원하는 거는 우리는 AD 컨버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커다랗게 잡아서 이렇게 AD 컨버전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는 뭐 AD 컨버전의 뭐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칩시다. 그래서 AD 컨버전의 어떤 뭐 프라임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그 AD 컨버전을 피드백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 DA 컨버전이 이 서브 블락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PLL도 똑같습니다. PLL도 보면은 그 FM 디모듈레이션 과정을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부 때 FM 디모듈레이션을 이렇게 PLL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모듈레이션을 그러니까 디모듈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PLL로 디모듈레이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은 그 FM 모듈레이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시스템이 워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에러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 크면은 시스템을 드라이브하고 에러가 작으면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DA 컨버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AD지만 어떤 DA 컨버전 블럭을 여기 안에다가 서브 블럭으로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DA 컨버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스템을 나중에 디자인을 하시건 간에 어떤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싶은 시스템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거를 피드백 시스템으로 디자인하면은 그 피드백 패스 요게 이제 피드백 패스잖아요. 그 피드백 패스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여러분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의 역함수 블럭이 그 피드백 패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PLL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에서도 그러니까 모듈레이터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요거는 그냥 어떤 바이너리 컨버터죠. 그래서 여기 B 비트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어떻게 아날로그 밸류로 바꾸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밸류는 전부 다 1일 때겠죠. 그러니까 MSB던 뭐 지금 그러니까 유니폴라인 상황이면은 여기 전부 다 1일 때 이 비트가 전부 다 1일 때 이 아날로그 값 XQ가 맥시멈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전부 다 1일 때 계산을 쭉 해보면은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R이 되는 게 아니라 R-Q가 된다라는 거죠. DA 컨버터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니폴라 바이너리 컨버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폴라 바이너리 컨버터의 경우에는 앞에 부분은 다 똑같은데 여기 0.5를 이렇게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Q의 레인지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R부터 2분의 R까지로 잡아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그러니까 바이폴라 컨버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니폴라 컨버터는 아까 이거였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유니폴라 컨버터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 컨버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AD 컨버터를 그러니까 전체적 어떤 커다란 피드백이 있는 AD 컨버터에 뭐 서브 블럭으로 넣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냥 AD 컨버터인 거죠. 그래서 이 AD 컨버전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샘플링,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여기서 이제 PCM 포맷을 만들 때 우리가 인코딩 이 과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의 지금 AD 컨버전은 이것들이 이제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어떤 샘플링을 거쳐서 뭐 x의 nt 이렇게 나오고, 퀀타이제이션 거치면 xq의 어떤 퀀타이제이션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아예 인코딩을 거치면 이제 비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인코딩 과정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인코딩 과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인코딩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x of t,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아날로그 웨이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 된 아웃풋이고, 이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비트로 나올 때 AD 컨버전이 이제 완성이 된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안에서 이 내부 블럭에서는 피드백 루프가 뭐 보통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그 파퓰러한 것이 Successive Approximation 방법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가면 그거를 일단 MSB 가지고 Approximation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B1이라는 걸 셋업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피드백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B2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B3를 설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LSB를 정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석세시브한 알고리즘이 되겠죠. 자, 이게 그 Successive Approximation을 이용한 AD 컨버터의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여기 DAC가 여기 이제 블럭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피드백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AD 컨버전을 하고 있는 거죠. ADC인데 여기서 피드백 패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DAC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 반대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래서 반대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DAC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것을 그 값들을 이렇게 빼줘가지고 그 디퍼런스를 다시 또 우리가 그 successive approximation 해서 어떤 그 비트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주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MSB부터 LSB까지 쭉 내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